있잖아요. 가끔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가장 놀라운 것들이 탄생하곤 하죠.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한 남자가 정말 극한의 고통 속에서 자기 자신을 구하려고 직접 만들어낸 아주 독특한 자가치료법. 바로 남사침의 탄생에 얽힌 믿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너무 아파. 차라리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와, 정말 상상하기 힘든 말이죠. 이게 바로 정광호 씨의 어머니께서 말기 암으로 투병하실 때 남기신 말씀이라고 해요. 온몸에 퍼진 암세포랑 싸우시던 어머니의 이 한마디가요, 곧 아들의 운명을 통째로 바꿔놓을 이야기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겠죠. 그렇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딱 1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전직 영화 감독이었던 아들에게 정체불명의 병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는 비로소 어머니가 남긴 그 말의 의미를 정말 뼈저리게 이해하게 되는 끔찍한 운명에 처하게 되죠. 자, 그럼 모든 것의 시작으로 한번 가보죠. 바로 고통의 유산입니다. 증상이 정말 끔찍했어요. 마치 날카로운 바늘이 온목을 찌르는 듯한 통증이 그것도 정확히 7분마다 찾아왔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도 한의원에 가도 원인을 알 수가 없었죠. 일상은 완전히 무너졌고요. 특히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어김없이 7분 간격으로 찾아오는 그 극심한 고통 때문에 잠을 자는 건 아예 불가능했다고 해요. 96. 이 숫자가 뭔지 아세요? 이게 그가 5개월 동안 정말 마지막 희망을 걸고 맞았던 치매 횟수입니다. 96번. 근데요, 정말 끔찍하게도 이 모든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통증은 단 하나도 나아지지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고통, 그리고 뭘 해도 실패하는 치료, 결국 그는 완전한 절망에 빠지고 맙니다. 휴대폰에 있는 연락처를 전부 지워버리고 SNS도 탈퇴하고 말 그대로 세상과 완전히 단절해버린 거죠. 그냥 어두운 방 안에 자기 자신을 가둬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끝에서 정말 신기하게도 아주 우연한 사건 하나가 한 줄기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장모님께서 사은품으로 받아오신 게르마늄 팔찌 알이 하나 있었어요. 뭐 어쩌면 가짜였을 수도 있죠. 근데 그냥 호기심에 너무 아프니까 그 팔 위에 한번 올려놔 본 거예요. 그랬더니 욱신거리던 통증이 스르르 가라앉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게르마늄이 아니라 그냥 자석이었던 거죠. 이거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몇 달 동안 온갖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도 꼼짝도 안 하던 그 통증이 말 그대로 냉장고에나 붙일 법한 이 작은 가짜 치료제, 자석 하나로 절반이나 줄어든 거예요. 진짜 단서가 된 거죠. 이 우연한 발견이 그에게 엄청난 불씨를 지폈습니다. 아, 이제 내가 직접 의사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지식을 향한 정말 필사적인 탐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첫 번째 아주 중요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바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제대로 된 도구를 찾아낸 거죠. 처음에 썼던 페라이트 자석, 그러니까 일반적인 약한 자석은 통증을 조금 덜어주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훨씬 강력한 히토류 자석, 바로 이 네오디뮴 자석을 써봤더니 와, 이게 완전 돌파구가 된 겁니다. 통증이 획기적으로 줄어서 드디어 밤에 잠을 잘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의 여정을 보면요. 연구의 방향을 결정한 크게 3번의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한 강력한 네오디뮴 자석의 발견이었고요. 두 번째는 편자요법이라는 자석 치료법을 만나면서 이걸 침처럼 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이론적인 틀을 얻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 이 모든 건 내 몸으로 직접 실험해서 증명하는 수밖에 없구나 하는 필사적인 깨달음이었죠. 이때부터 그의 탐구는 거의 집착 수준이 됩니다. 하루에 12시간씩 의학 서적에 매달렸어요. 황제내경 같은 아주 오래된 고전부터 최신 침술 이론까지. 구할 수 있는 자료는 그냥 모조리 읽고 또 읽으면서 말 그대로 독학으로 이 복잡한 세계를 파고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여정에서 가장 위험천만했던 마지막 단계가 시작됩니다. 바로 마지막 1%의 퍼즐 조각을 맞추는 일이었죠. 자, 여기서 그는 아주 핵심적인 문제에 부딪힙니다. 자기 몸을 치료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런데 이 치료법이 진짜 효과가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고 또 완성할 수 있을까요? 역설적이게도 그러려면
자기 자신을 다시 아프게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자기 치료법이 사람마다 다른 체질, 그러니까 몸의 고유한 특성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는 가설을 세웠어요. 이걸 증명하려고 정말 목숨을 건 실험을 시작합니다. 일부러 자기 체질에 맞지 않는 잘못된 방식으로 몇 주 동안 자석을 붙인 거예요. 스스로 오한과 발열을 일으키고 근육통에 시달리고 편도선까지 퉁퉁 붓고요. 옆에서 보던 아내가 제발 그만하라고 그 무모한 짓 좀 멈추라고 애원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 체질에 딱 맞는 올바른 자석 배치를 적용한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는 완벽한 승리의 순간을 맞이해요. 그의 말을 그대로 옮기자면 단 1%의 통증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지긋지긋했던 모든 고통이 정말 거짓말처럼 사라져버린 거죠. 이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남사침입니다. 한 남자의 그 모든 고통과 탐구의 여정이 고스란히 담긴 자가치료법이죠. 피부를 뚫는 침이 아니라 손과 발의 특정 지점에 자석을 정확히 배치해서 몸을 다스리는 방식입니다. 이 한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더 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어쩌면 가장 위대한 혁신이라는 건 어떤 거창한 야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저 살아남아야 한다는 가장 단순하고 필사적인 필요에서 태어나는 건 아닐까요?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꼭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어디까지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요. 전문적인 의학적 조언이나 진단, 치료를 절대 대체할 수 없습니다. 건강에 관련된 문제가 있으시면 반드시 꼭 전문 의료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